어렵다며 민생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시운전에 필요한 석탄 육상 운송 계획에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업체는 조만간 재검토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도립대 김광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태백 지역 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리조트 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과거 오투 리조트 실패 경험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명소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설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눈이 더 내리겠다며 강원 중부 산간과 강릉 지역에도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내일 동해안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일부 지역에선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시운전을 앞두고 육상으로 석탄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급기야 산업통상자원부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블루파워 측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사무실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근 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앞두고 동해에서 삼척까지 육상으로 석탄을 운반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자 사과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까지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척시와 동해시, 삼척시 의회와 동해시 의회까지 비판에 가세해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이철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해당 사안의 재검토 가능 여부를 따졌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이런 큰 지역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차원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산자부는 삼척 블루파워에 공문을 보내 연료 운송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블루파워가 주민과 지자체에서 납득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육상 운송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기존의 육상 운송 계획이 좌절된다면 블루파워 측은 시운전을 미루거나 다른 석탄 운송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측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앞두고 지역과 정치권을 넘어 정부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사면 초과에 놓인 삼척 블루파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 도립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강원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광래 후보자가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이력을 두고 제밥에 관심 많은 정치 편향적 폴리패스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도립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광래 교수는 2014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였습니다. 2018년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지난해 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황상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가 김진태 후보가 당선되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아직도 갈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치를 하실 겁니까? 사회가 경영하던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강의 시절의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립대 총장으로 임명돼도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 대표적인 폴패셔라고 볼 수 있죠. 보다 나은 자리를 와서 인증해달라고 하게 되면 설령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찬성하십니까? 지금도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강원 도립대는 312명 입학 정원을 못 채워 이달 말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 중인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논문 한 편 쓰지 않는 도립대 교수도 적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유인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액장학금 주는 게 사실 유인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비전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취업률과 연계할 수 있으면은. 김광래 후보자는 지역대학 출신의 교수까지 지냈다며 도립대 현실을 잘 알고 바꿀 수 있는 총장 적임자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채택해 강원도지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청 새 청사 신축 예정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사의 10배나 되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두고 여전히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 새 청사 건립지가 바뀌었습니다. 국도 5호선에 가까이 있던 위치를 대령산 쪽으로 300m 옮겼습니다.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에다 다원지구, 합곡지구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불과 2달도 안 돼 새청사 입지가 바뀌면서 갖가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는 강원도가 직접 건설합니다. 2027년까지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합니다. 문제는 행정복합타운입니다. 도청사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공공기관과 미디어타운 상업 업무지구로 조성합니다. 토지 보상금으로만 6천억 원 이상이 듭니다. 강원도는 공용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자금을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빚으로 추진하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냐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사업성에 자신이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자금난 때문에 사업이 좌초가 된다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것이 저희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강원도는 도청사와 함께 행정복합타운을 2028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월쯤 보상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1,800필지에 달하는 사유지 매수가 관건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론 수렴도 없이 추진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건설은 이래저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태백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원 휴양 관광지를 표방하며 관광과 스포츠 산업이 발전해 외지인들의 체류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웰빙과 건강을 합성한 웰리스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늘어나는 숙박 수요를 채울 대형 시설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태백시가 오는 2025년까지 웰리스 항노화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베리권 일원입니다. 복합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와 천연 치유물 제조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에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웰리스 특화 단지에는 스포츠 선수단과 관광객의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화 숙박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리조트 관련 대기업과 협의를 마쳤다가 대내외적 환경에 변화가 생겨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셔서 보시고는 현실적으로 못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비가 좀 돼 있으면 그거 보고라도 들어오시는데 사실 지금 들어오는 경지가 없어하고. 대규모 숙박시설의 필요성은 10년 전 태백 365 세이프타운이 문을 열 때도 제기돼
유스 호스텔 건설이 검토됐다가 중단된 뒤 현재 부지만 남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소형 숙박시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소방학교와 스포츠 대회, 여름철과 각종 축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리조트급의 숙박시설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숙박시설의 노후화와 가격 경쟁력도 양질의 숙박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서 가격 때문에 또 문제예요. 기름값이 작년에 배가 올랐죠. 전기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태백 지역에서는 오투 리조트의 실패 사례 때문에 신규 리조트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 2005년 태백시와 대기업 건설회사 등이 자본금 1,000억 원으로 출발해 지은 오투 리조트는 빚만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며 결국 헐값에 팔렸습니다. 한 팀이 한 개 숙박업소를 다 못 들어간답니다. 태백시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한 태백시에서는 특화된 지역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려고 하니까 리조트형 숙박업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태백의 각종 대체 산업 실패 사례는 리조트 건설 논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역 사회 여론 형성은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선군의 겨울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시범 운영 기간이 내년 말이면 종료됩니다. 그 사이 정선군은 케이블카의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새해 첫 일출과 정월대보름 맞이에 이어 청혼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하봉으로 오르는 케이블카의 어느 한 객실이 아주 특별하게 꾸며졌습니다. 풍선과 띠 장식으로 둘러싸여 연인을 맞이하는 객실은 바로 프러포즈 전용 객실입니다. 해발 1381m 정상까지 계속되는 이벤트는 뜨는 해와 지는 해를 영원히 함께 볼 예비 부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높은 가리왕산에서 한번 프로포즈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려서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경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정선군은 한 해의 포부를 다질 수 있도록 새해 첫 일출 행사를 가리왕산에서 펼쳤고 한 해 애군을 맞고 만복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맞이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청혼 행사도 마련하는 등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인생의 추억을 담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 그런 사람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가리왕산 1381m 케이블카를 형상화한 엠블럼도 준비하는 등 브랜드화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케이블카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2018 겨울 올림픽의 유산으로 케이블카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본격 개장 50일 만에 2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는데 앞으로 가능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연계 효과도 펼칠 예정입니다. 2월 말부터 저희가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서울 수도권에 이제 전체적인 홍보를 좀 할 거예요.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24년 말까지 운행되며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케이블카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설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선군은 정선 9개 읍면의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가리왕산 일대는 올림픽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아 정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 강원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2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도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릉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5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지역 모 농협 후보자에 대해 고발 사건이 접수돼 마무리 조사 단계에 있고 모 농협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이 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조합원과 식사한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등 조합 4곳 5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이 강릉의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규모 7.8의 튀르키예 본진 이후 강릉 지하수 관측정의 수위가 3cm 상승한 것으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수형 박사팀은 지진파에 의해 지하수를 함유한 지층 주변에 압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지하수 수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강릉의 한 행복주택 공사장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동서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한 뒤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451명 발생한 가운데 일주일째 500명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46명, 동해 25명 등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국했습니다. 베트남 평생 무료 항공권을 받았을 만큼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금이 환영했습니다.